저희 오늘 모신 이유가 저희 섭외하느라 상당히 어려웠어요. 왜냐면 11월에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피겨 그랑프리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한 달 동안 계속 경기가 있었잖아요. 네. 그죠? 와, 그 김연아 선수의 13년 만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금메달 가지고 오신 거죠? 네, 여기 좀 보여주시겠어요? 예, 처음 보는. 와. 그게 그 어마어마한 13년 만에 땄다는 금메달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와, 이거를 걸고 네. 시상대에 올라가 보니까 진짜 느낌이 어땠나요? 상상이 안 되는데. 이거를 걸고 시상대 올라가서 이제 애국가가 울리는 걸 들으니까 여태 고생했던 것도 많이 스쳐 지나가고 네. 또 항상 꿈꿔왔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꿈을 이뤘다는 행복감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와,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? 아, 네. NHK 트로피라고 써 있고 정말 처음 만져봅니다. 이거 순금인가요? 저희 겁니다. 아쉽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12월에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을 끝내고 왔어요. 네. 사실 그 이제 11월 달에 그 성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를 했는데 6위에 네. 그것도 좋은 성적이지만 그쳤습니다.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본인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. 아쉬운 점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 파이널 진출을 이뤄냈을 때 행복감을 잊지 않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더 네. 커서 아쉬움은 앞으로 채워나갈 생각입니다. 그 금메달을 땄을 때 가장 내가 인상 깊었던 행복했던 부분, 그리고 이번 좀 아쉬운 성적이었을 때 제일 아쉬웠던, 내가 이걸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걸 잘했다, 이런 부분이 있나요? 우선 NHK 트로피에서 금메달을 따냈을 때 1등이 주는 그 행복감이 정말 크더라고요. 실감이 나나요? 내 실감이 점점 났던 것 같아요. 오히려 막 땄을 때보다는. 그리고 나중에 NHK 트로피 금메달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, 한국에서. 그쵸.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일본에서. 네, 신기하고 또 너무 기뻤어요. 제가 처음으로 이뤄낸 게 있다는 게. 아쉬운 점은 그 이후로 이제 시합이 조금 연달아서 막 있었는데 맞아요. 그때 이제 컨디션 관리를 조금 더 잘해서 그 아쉬운 부분을 덜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. 2022년 김예림 선수에게 정말 의미가 큰 한 해였습니다.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.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올림픽이었잖아요. 네. 어땠습니까? 일단은 제가 올림픽에 나가는 거를 항상 선수로서 매 순간 이렇게 꿈꿔왔고 늘 최종 목표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이루게 돼서 너무 기뻤고 오히려 최종 목표라고 했던 올림픽이 그 끝나고 나니까 약간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더 많은 선수로서 욕심이나 그런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정말 저한테는 뜻깊은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. 올해가 20살이었는데 딱 그 올림픽에 사실 네. 국민들이 김연아 선수 때문에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올림픽에 동양인 선수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면서요. 모르겠어요.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올림픽에서 늘 선수들이 가장 목표로 하는 클린 연기를 펼쳤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아쉬움 없이 좋았어요. 클린이라는 단어를 다른 인터뷰도 보고 자주 쓰더라고요. 네. 김예림 선수만이 내가 실수하지 않는 걸 중시하는 겁니까? 아니면 피겨 선수들의 공통점입니까? 피겨 선수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. 모든 선수들이 목표를 늘 클린으로 잡고 더 그러다 잘하는 보니까 것보다. 그쵸. 아무래도 시합 때 가서 더 잘하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늘 해왔던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클린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선수들이 목표로 삼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습관이 됐군요. 네.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화제가 됐던 게 쇼트 음악이었잖아요. 사랑의 꿈. 네. 이걸 김연아 선수가 추천해줘서 화제가 됐거든요. 네, 맞아요.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? 그때 이제 제가 그 전년도가 전전년도에 이제 세계 선수권이 캐나다에 있어서 네. 캐나다로 갔는데 그때 코로나로 갑자기 대회가 취소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안무가한테 네. 이제 안무라도 받고 가자. 캐나다까지 왔으니까 이랬는데 그 선곡을 생각해 놓은 게 없어서 그걸 어떡하지 하고 있었거든요.
그래서 이제 급하게 연아 언니라면은 뭔가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랑의 꿈을 딱 보내주시면서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엄마랑 이제 뭐 코치님이랑 다 같이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음악으로 데이비드 윌슨한테는 그때 못 짰지만 다른 안무가한테 이 음악을 하고 싶다 얘기해서 짜게 됐어요.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듯해요, 그렇죠? 네. 근데 이번 대회 프리곡이 42년의 여름 OST였어요. 이것도 화제였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음악 뭐 김연아 선수가 아까 추천해준 곡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? 보통은 이제 조금 시니어나 나이가 조금 있는 선수들은 본인의 의지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음악, 하고 싶었던 음악을 뭐 안무가나 코치님한테 이제 자기가 반대로 이제 뭐랄까 권유? 추천을 하거나 저는 이제 선곡을 잘 아직은 확신이 없어서 선곡을 할 수 있는 확신이 없어서 안무가님한테 이번에는 추천을 받게 됐어요. 보통 이제 피겨를 일반인에게 예술로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음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. 네. 그럼 아직은 좀 자신이 없다고 표현했지만 피겨 선수들이 음악을 왠지 많이 들을 것 같아요. 어디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지 찾아야 되니까. 네. 어떤가요? 듣기는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. 다른 친구들에 비해. 그래서 아는 음악도 많고 그다음에 뭐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인의 그런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? 막 그 음악으로 막 프로그램을 펼치고 싶은 그런 욕심 또 다른 선수들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그럼 같아요. 아직은 내가 언젠가는 이 곡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건 딱히 아직은 없나요? 몇 가지 이제 이런 음악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희도 같이 좀 들어보게. 그런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모르겠네요. 한 가지만 뭐 있을까요? 왜냐면 우리가 밀라노에서 또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올해도 이제 사실 조금 고민을 했던 음악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사랑의 찬가라고 네. 그 음악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, 이제 밀라노 올림픽 이후에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것입니다.